최근 한류 드라마들이 연이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으면서 수많은 해외 팬들이 한국어 배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를 강타했던 오징어 게임은 제74회 프라임타임 에미 어워즈에서 14개 부문의 후보로 오르기도 했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방영 직후부터 지금까지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에서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탄소년단의 프루프는 미국 빌보드에 4주 연속으로 진입하는 등 최근 한류는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K-팝, 한식, 뷰티, 웹툰 등 그야말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아티스트와 소통하거나 한국의 컨텐츠를 한국어 그대로 즐기고 싶어하고,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인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그중 가장 놀라운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사실 프랑스는 유럽 어느 나라 국민보다 자신의 나라와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높습니다. 프랑스를 여행하면서 길을 물으려 영어를 쓰면 영어를 할 줄 아는 프랑스인이더라도 대답해주지 않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죠. 세계 공용어라는 영어의 상황도 이렇다 보니 그전까지 생소한 한국어는 프랑스에선 찬밥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한류의 흐름을 타고 최근 프랑스 내에서도 한국어의 위상이 뒤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전 세계의 교육, 과학, 문화를 총괄하는 국제기구는 유네스코입니다. 그런데 유네스코의 본부는 프랑스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네스코의 본부가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닌데요.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프랑스는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 이념이 탄생한 나라이고, 문화예술의 중심이었으며 합리성과 과학주의의 본고장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프랑스인들은 한편으로는 오만하고 콧대 높은 민족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그만큼 문화에 기여해왔다는 사실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프랑스에서 현재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날이 갈수록 상승하는 한국어의 인기로 인해 총 7개 교회 관련 학과를 설치하여 모집하자 각 학교의 총장들과 교직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원이 40명인 프랑스 보르도 대학교의 한 학과에 12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몰렸을 뿐 아니라 정원 136명인 파리 대학교에는 2400명의 학생이 지원했다고 하죠. 프랑스는 대학의 서열을 굳이 매기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지방의 대학과 파리 대학의 수준을 굳이 비교하지 않는데요. 그런 이유로 한국처럼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자책감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은 드뭅니다. 이런 프랑스이지만 교육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전공 선택입니다. 프랑스는 철저히 전공을 기반으로 직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전공 선택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프랑스에서 한국학 및 한국어 전공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심지어 경쟁률마저 7개 교의 평균 경쟁률이 무려 19.4대 1을 기록하면서 다른 학과와 비교해봐도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입니다. 가장 경쟁률이 센 대학은 보르도 대학으로 40명의 정원을 뽑는데 지원자 수는 1117명으로 28대 1이라는 기암을 토할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깜짝 놀란 프랑스 대학은 급하게 과목을 신설하고 전공 교수를 채용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긴 하지만 수요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사실 한국학과 한국어는 유럽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전공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취업할 때 전공을 엄격하게 따지는 유럽 사회 특성상 한국어 전공은 별 쓸모가 없었기에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서유럽의 중심 국가인 프랑스에서 한국은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다는 사실 정도만 알고 있을 뿐 그 외 인지도는 바닥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세계적인 명문이라고 불리는 옥스퍼드 대학은 재정 문제로 한국학의 신입생을 2007년부터 뽑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폐지되었던 학과가 다시 설치되려면 엄청난 재정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필요 없다고 폐지했던 것을 다시 설치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를 설득시킬 수 있는 당위성마저 필요하죠. 그래서 신설보다 부활이 더욱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내의 한국어 및 한국학에 대한 열망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를 현실로 가져온 것이죠. 20년이 지난 지금은 K-팝 파리 콘서트가 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덕에 그 기간이 연장됐다는 소식을 들어도 쉽게 고양되지 않고, 해외 유명 연예인이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가진다는 소식에도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문화의 위상은 굳이 인지시켜주지 않아도 될 만큼 당연하게 여겨지죠. 프랑스의 한국어 사랑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프랑스는 대학 입시에서 필수 응시 과목으로 한국어를 선택하기도 했는데요. 프랑스는 2017년 25년 만에 대학 입시인 바칼로레아 외국어 목록을 개정했는데 이때 한국어를 추가한 것입니다. 프랑스 벨카셈 교육부 장관은
프랑스 학생들의 한국 문화와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덕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한국어 정규 과정이 신설됐죠. 2016년까지 한국어를 대학 입시에서 제2외국어로 채택한 나라는 1994년 호주, 1997년 미국, 2002년 일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한동안 아주 오랫동안 잠잠했던 한국어 채택 소식이 한류 열풍 덕분에 제2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를 채택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한국어를 좋아하는 프랑스 학생들은 한국어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재밌는 언어, 빠르게 글자를 익힐 수 있어 성취감이 드는 언어라고 생각한다는데요. 한국어를 왜 배우고 있는지 묻는 레딧 글의 답변을 보면 그 이유를 더 자세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거의 매주 나오는 질문인 것 같아 그만큼 한국어에 대한 인기가 높아져서겠지. 나는 프랑스 자막이 필요 없이 예능을 보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 우선 한국어 자체가 너무 좋아. 한국인들이 말할 때 쓰는 표현이나 말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거든. 그리고 한국어의 표현이 풍부하다는 것도 부러워. 나는 언젠가 꼭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서 배우고 있어. 안 그래도 한국인들은 친절하다고 유명한데 내가 한국어를 배우면 그런 것들이 더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서 배우고 있어. 나는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은 편이야. 특히 조선의 설립에 대해 무척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기와 관련된 정보가 너무 소량만 번역되어 있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 예상했던 것보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역사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BBC에서 유럽 대학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줄었으나 한국학과 학생만 증가했다고 보도할 정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사설 기관의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세종학당의 수강 등록 첫날에는 새벽부터 길게 줄이 늘어설 정도라고 하는데요. 모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모인 프랑스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제문화교류 기관 세종학당은 빗발치는 문에 전화로 몸살을 앓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어 수강 대기자 수만 해도 1만 1,900명에 달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외국인들에게 이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라고 하죠. 수강 대기자가 가장 많은 곳은 이집트 2,822명, 터키 2,506명, 러시아 800명, 브라질 697명, 인도 465명 순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면 번호표를 받고 몇 달씩 줄을 서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은 지난해 말 기준 총 82개 국에 234곳이 설치돼 있었는데요. 이런 인기에 힘입어 내년에 추가로 36곳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한류 열풍에 따라 한국어의 위상도 높아진다는 말은 그저 말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학 강좌가 운영되는 해외 대학은 107개국 1,359곳, 석박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곳은 39개국 101개 대학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베트남은 올해부터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과 호찌민 한국교육원 등에 의하면 한국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에 이어 제1외국어로 추가돼 8월 새학기부터 초등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게 된다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중국어나 일본어의 수강자는 13%나 줄어든 반면에 한국어 수강자는 14%나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한국어에 대한 열정이 어떤 식으로 한국에 도움이 될지도 궁금해집니다.